북한과 러시아가 결국 만났습니다. 그리고 송 작가가 가장 걱정했었던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푸틴과 김정은이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걱정했던 건 이제 병력 투입을 시사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뭐 직접 러시아군이 넘어온 거 아닌 거 아니냐고 애써 평가절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전쟁을 누가 보병 보내 갖고 합니까? 전차 들어와 갖고 해요? 아니 러시아산 핵폭격기나 전투기 몇 대만 떠도요, 제가 뭘 싣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섬찟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군사 개입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이루어진 이상, 예를 들어 뭐 당장에 전쟁이 일어나서 파병을 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전쟁의 기미가 보이거나 침략이나 국지전이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에서 진짜 핵을 실은 최신의 전투기나 전폭기나 각종 장비들이 넘어온다고요. 그리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무장할 수 있게끔 재래식 무기는 생산해서 러시아 주고, 첨단 위성 무기나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쪽에 응용될 수 있는 우주 기술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핵 잠수함 기술까지 준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 핵잠수함을 제한에 걸려갖고 못 만들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네들이 어설프게 만들었다는 그 국산 잠수함이 아니라 러시아 기술을 동원해서 최신의 핵잠수함을 만들게 된다고. 이건 미국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까지 북한을 위해서 이거를 밀어주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 이 쌍방 침공 시에 쌍방이 이제 무력 침공을 당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지원한다라고 그 조문에 적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면 러시아가 그냥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같이. 러시아가 국경이 넓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다시 전쟁이 일어나던, 혹시나 러시아 파병군이 해외에서 이스라엘 무장단체라든지 아랍 무장단체하고 전투가 나잖아요.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약에 의해서. 북한 용병들이 대신 갈 수 있다니까? 자칫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군인들과 북한 군인들이 자체 갖고 있는 포탄과 재래식 무기를 들고 제2의 원정 6.25 동란을 해야 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근데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상대가 누구냐는 거지. 지난 20년 동안 완전 한국 편에 있으면서 한국의 지금 방산 기술을 비롯해서 미사일 기술, 위성 기술, 잠수함 기술, 소형 핵 원자로 기술까지 전부 다 전수해 준 게 지금 러시아인데, 예? 그 영국 매체 더 타임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나 이런 거 아마 받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식량과 연료를 받는 것만으로 푸틴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핵잠수함, 군사위성, 대륙간 탄도미사일, 원격 거리 측정 등 첨단 기술 이전, 요거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 측에서도 역대급 최고 귀빈 대우를 했습니다. 일단 공항에 나서 2시간 기다렸고요. 원래 푸틴이 그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각을 좀 하기는 하지만 2시간 동안 땡볕에서 김정은이 기다렸고, 김정은이 차를 타고 이제 그 연회 장소까지 이동하는 모든 도로에 예전에 사람들 깔아갖고 막 이거 했잖아요. 아예 차량과 사람을 다 비워버렸답니다. 그러니까 10여 킬로를 오는 그 중간 과정의 도로를 싹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까지 다 비워버렸어. 도시를 그냥 비운 거지. 그러니까 채우는 거다 비우는 게 더 힘들어요. 평양 자체를 그냥 마비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푸틴 편하게 맘 편하게 오시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딱
궁전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파들을 모여놓고 북한 경제력의 저 카페트 값이 얼마야? 저 어마어마한 행사를 치르면서 푸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길에 보니까 뭐 푸틴 동지 뭐 왔다면서 막쫙 글도 프레카드 다 걸고 벽마다 다. 장난 아니던데?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푸틴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김정은은 할 수 있는 모든 하여튼 행사와 세레머니를 다 제공한 것 같아요. 푸틴 초상화만 400개래요. 지 초상화도 이렇게 안 걸어봤을 겁니다. 여기가 북한이래. 러시아 이 푸틴 얼굴을 러시아 국기 걸어놨어. 이게 김정은 거리예요. 김정은이 자기 집권하면서 불을 이렇게 켜놨어. 네. 자기 국기 그림 형태 나오도록 그 조성한 이제 김정은이 만든 거리야 여기가. 이게 초기 집권 5년 차 때 했던 일종의 자기의 제일 큰 업적이거든. 여기 이제 사진이 걸렸는데 내가 보기엔 이 오토바이들도 동원한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동원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마만큼의 열과 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걸 받아간 겁니다. 사실상 러시아하고 수호 조약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절대 김정은이 무력 침공에 의해 갖고 정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군사적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세계 2대 군사 강국 아닙니까? 뭐 물량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죽기로 싸운다 그러면 어차피 미국도 죽고 러시아도 죽어요. 그래서 못 건드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러시아가 끼어든 이상 이제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나 국교 정상화도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미국의 지금 군사적 압박으로 이제 더 이상 안 쫄아요. 이제 뭐 핵 항모를 4개, 5개를 끌고 앞에 나타나도 이제 러시아에서 핵 전폭기 와갖고 그 상공에서 경계 서줄 건데 들어올 테면 들어오바 아니에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거 진짜. 진짜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거 애들 싸움으로 끝날 거를.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경제력 20배로 해갖고 그냥 손목 꺾어서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스브랄 제일 동네에서 쌈 잘하는 깡패형을 불러들인 거고 심지어 그 깡패형이 들어와서 제 편 들어주는 바람에 그동안 내 뒤에서 뒤봐주던 미국 깡패형이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일방적으로 네 편 들어주기가 좀 곤란해 라고까지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냐고 외교적으로. 그렇죠.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주도권을 사실상 완벽히 뺏겼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대전차 방벽을 설치하고, 이거 제가 한번 그 속보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본기사가 나왔어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대전차 방벽 설치에 대해서 합참이 지난 4월부터 북한군이 휴전선 이북 2km인 북방 한계선 등 비무장지대 등 전선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풀을 제거한 불모지 조성, 대전차 대인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인데 합참은 이를 북한의 경계력 보강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갑자기 하겠냐고. 예를 들어 야포나 미사일을 가지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 뭐 군사적 도발이 있다든지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쪽에서 북침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작전을 써올 것인가를 검토해 봤더니 기계화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삽시간에 평양으로 밀고 올라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 그 기동전력을 편제를 하면서 지금의 7군단이라고 기계화 군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전문 기계화 군단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자주포를 비롯해갖고 탱크, 장갑차, 그리고 각종 그 방어 무기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어트 부대까지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그 화력이 너무나 막강해갖고 뭐 일국하고 전쟁을 치러도 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제7 기계화 군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이상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말하자면 근접전이나 국제적으로 건드릴 나라는 없다는 거야. 전쟁을 하게 되면 일단 전쟁 딱 시작하는 순간 앞에 있는 한 40km 거리 너머에서 2km, 20km에 있는 모든 지역이 15분 안에 완전히 쑥대밭을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화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군대가 움직인다고 치면 거기에 아파치 헬기를 비롯한 각종 방어 무기로 이렇게 가드를 받으면서 넘어온다고 치면 진짜 북한 같은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 전차, 그러니까 이 기계화 사단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쪽에서 뭔가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유엔 사령관이 갔을 때 간 이유가 똥풍선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니네들 기계화 병력을 지금 인근 지역에다가 배치했다며 북한이 그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지금 대전차 방지를 위한 전력 구축을 해서 구조물 구축부터 시작해갖고 지뢰를 심고 있어. 지뢰 심는 가운데 엄청나게 사람이 죽고 있대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인명의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이걸 벌리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지. 그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김정은도 푸틴을 불렀을 거고요. 푸틴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줬을 겁니다. 이게 받기만 하고 어떻게 선물을 주고받아요. 합니까? 뭔가 굉장한 걸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중계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 인력들, 북한 군인들의 말하자면 파병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조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야, 내가 지켜준다고 약속한 이상 함부로 대한민국에 뭔지 못해. 대신 니네 있는 병력들 나 진짜 닭 잡는데 속칼 쓸 수 없으니까 네가 좀 나 아픈 구석 좀 긁어줘라. 지금 이런 딜이 일어나 버린 거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서로 만든 거예요. 아유, 망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한반도 관계는 남북 간에 니네들끼리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 보고서 그거 지금 있나요? 전략 보고서 하나를 어저께 보고를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2008년도에 당시에 2025년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이 미국 안보부의 그 전략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실제 미국에 있는 미국 워싱턴 안에 있는 이 전략보고서, 국가정보위원회가 공식으로 만든 문서예요. 이 안에 보게 되면 이게 2008년도 맞죠? 9년. 2009년도에 이게 8년도에 만들어서 9년도에 발표된 문서인데, 여기에 보면 2025년도 가서 남북한이 연방제 형태로, 그러니까 서로 통일이 아니면 서로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는 차원 안에서 교류하고 한반도가 통일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연방제 형태의 통일을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외교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여기 안에 보게 되면 비핵화가 선조건이긴 한데 아무튼 양쪽의 교류나 경제적 교류나 물적 인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갖고 양쪽 국가를 형식적으로 일국가 이체제 형태가 됐든 연방 형태가 됐든 통일을 시킨다라고 만들고 있으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결정권들을 양쪽 국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끔 한다는 거야. 그럼 2005년도와 문재인 정부와 지금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미국은 꾸준하게 육자회담을 진행해갖고 한반도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교차적인 정권 보장이나 체제 보장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쪽으로 그림을 그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완성시킨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일본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은 어차피 통일 안 원하니까 나머지 주변 5개국들, 북한을 포함한 5개국들하고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통일이라든지 앞으로 교류 내용을 진행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트럼프의 일종의 확답까지 받아냈던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뭉개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미국조차도 대한민국의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우리를 왕따시킨 데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전부 다 북한에 붙어 있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남북 관계는 서로 두 국가 체제에서 김정은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진짜 딴 나라하고 외교하듯이 이렇게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절충하고 협의를 통해서 끌고 갈 건데 예전하고 달리 주변 강대국 모두가 나는 북한 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마지막 우군인 미국까지도 이걸 돌린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뭐 G7을 또 안 불러주고 무슨 회의서도 안 불러주잖아. 언급조차도 안 해.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뭐 한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뭐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이상하게 적어가지고 나라 이름도 헷갈린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결국 윤석열의 고립 외교가 옛날 그 우리의 그 쇄국 외교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의 국제적 고립을 만들고 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다라는 부분은 이 회견을 통해 갖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봐. 서명국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도 아니고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든가 리퍼블릭 코리아 하든가 북한하고 코리아 리퍼블릭 하든가. 대한민국이 섞인 거죠. 이제 얘네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나라인지 알 필요가 없어. 사실. 예전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라고 확실히 나왔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앞으로 북한 인민공화국하고 남한 인민공화국이라고 대충 그냥 외국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